여러분의 사업 혹은 몸담고 계신 조직의 수익성을 아주 단기간에 극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많은 경영자분들 또 사업가분들께 영감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책입니다. 간다 마사노리의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이 책의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고전인데 한때 절판돼서 중고시장에서 막 19만 원 이렇게까지 가격이 뛰고 심지어 PDF 파일로 아름아름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긴 있었나 봐요. 최근에 다시 출간돼서 또 주목받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사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어쩌면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다소 파격적인 주장들, 그리고 핵심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만한 통찰이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딱 펴면 진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왜 악덕업자가 돈을 벌고 정직한 사람이 실패할까? 이거잖아요. 네. 정말 제목부터 너무 도발적인데 이거 진짜로 좀 비윤리적인 방식을 권장하는 건가요? 솔직히 처음에 좀 걱정되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간다 마사노리가 말하는 악덕업자는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제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러니까 판매 방식 자체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업가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네, 오히려 정직한 사업가는 제품력만 너무 믿고 정작 이 판매 방식을 연구하는 데는 좀 소홀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죠. 핵심은 노력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비싸서 망하는 게 아니다. 효과적인 판매 전략, 그게 없어서 그렇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악덕이라는 말이 일종의 뭐랄까 비유 같은 거군요. 단순히 착하기만 해서 혹은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효과적인 전략의 핵심은 뭔가요?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인데요. 고객을 먼저 모으고 그들의 니즈를 듣고 그 다음에 상품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네. 보통 생각하는 거랑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상품을 먼저 만들고 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 그러니까 미래 고객을 먼저 확보하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와,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 전에요. 잠재 고객부터 확보하라.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자는 주장해요. 간다 마사노리 본인 경험을 예로 드는데요. 아마 월풀이었던 것 같은데 철수 직전에 외국계 가전회사에서요. 제품도 없이 설문조사만 딱 들고 대형 유통사 임원 같은 잠재 고객들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제품도 없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면 OEM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제품 같은 거요. 그런 니즈를 파악하고 공급해서 극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팔리지도 않을 제품을 만드는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미래 고객을 먼저 확보하는 거죠. 마음을 얻어야 할까요? 책에서 감정 마케팅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잠재 고객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감정에 먼저 반응하니까요. 단순히 제품 스펙이 어떻고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썼을 때 얻게 될 쾌락이라든지 반대로 안 썼을 때 겪게 될 고통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거죠. 아, 쾌락과 고통이요. 네. 책에 나온 항공권 광고 A/B 테스트 예시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아직도 항공권의 낭비를 하십니까? 같이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한 문구가요. 그냥 항공권 예매 전에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보다 반응률이 무려 10배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10배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객이 아직 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무작정 팔려고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정보 같은 걸 제공하면서 신뢰를 먼저 쌓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단계별 마케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일즈 퍼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 세일즈 퍼널. 네, 무료 샘플이나 가이드북 같은 걸로 처음 문턱을 확 낮추고요. 꾸준히 유용한 정보를 주면서 고객이 스스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게 만드는 거죠.
광고의 목적 자체도 당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일단 모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하긴 저도 뭔가 좀 비싼 걸 사거나 할 때는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고 좀 신뢰가 쌓여야 마음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근데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시로 드는 것도 보면 전단지나 팩스 뭐 이런 것들이던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도 통할까요? 저자가 당시에는 인터넷 마케팅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뭐 팩스나 전단지 같은 구체적인 전술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맞죠.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저자의 그 당시 시각도 지금 보면 좀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밑바탕에 깔린 원칙입니다. 원칙이요? 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미래 고객을 발굴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단계별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 이런 핵심 원칙들은요, 오히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리드 마그넷 아시죠? 잠재 고객 정보 얻으려고 주는 무료 콘텐츠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소셜미디어 광고, 또 메신저를 통한 고객 소통, 이런 것들이 바로 간다 마사노리가 제시했던 기본 전략을 현대 기술로 구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품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해서 유효한 거죠. 그렇군요. 90일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좀 눈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 문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핵심 메시지, 결국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또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정말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그런 게 있을까요? 간다 마사노리는 잠재 고객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물어보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다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기 전에 얼마나 진심으로 고객에게 직접 묻고 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 거기서부터 당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릅니다.